부산 해운대의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하늘 아래서 73세의 호텔 재벌 회장 강태준은 차 안에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깊은 주름과 함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서려 있었죠. 백발이 성성한 머리, 값비싼 양복을 차려입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해운대 플래티넘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비서 박도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자산 5조 원대의 호텔 재벌이지만 그의 발걸음엔 무게감이 느껴졌죠. 해운대 최고층 빌딩인 플래티넘 호텔은 그가 평생을 바쳐 일군 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성공의 이면엔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았죠. 특히 27년 전 사라진 아내 한지원과 딸 유진이. 그들을 생각하면 가슴 한켠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 직원 식당가로 향하던 중 구석진 직원 휴게실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강태준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야! 고아 출신 주제에 감히 여기서 일해? 너 같은 년이 우리 호텔 이미지 망치잖아.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어요. 강태준은 눈살을 찌푸리며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휴게실 안에선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젊은 여직원 서너 명이 한 여성을 둘러싸고 있었고 바닥엔 음식물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가운데 서 있는 여직원은 무릎을 꿇고 그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다 치울게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는 여직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29살쯤 되어 보이는 그녀의 이름표엔 박소희라고 적혀 있었죠. 눈물을 참으며 바닥을 닦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뭐 하는 거냐? 강태준의 우렁찬 목소리에 가해자들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회장님을 알아본 그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들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사과했지만 강태준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죠. 나중에 따로 보고하도록. 그의 한마디에 가해자들은 떨면서 사라졌습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바닥에 쪼그려 앉은 박소희에게 다가갔어요. 손수건을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괜찮은가? 그가 부드럽게 물었지만 소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강태준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들어 강태준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멈출 듯 뛰기 시작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매, 코의 모양, 특히 울먹이는 그 눈빛이 27년 전 사라진 아내 한지원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강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럴 수가. 지원이? 아니, 나이가 맞지 않았죠. 하지만 그 닮은 정도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혹시 이름이? 강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소희입니다. 회장님. 그녀는 여전히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강태준의 시선이 소희의 왼쪽 손목에 머물렀어요. 거기엔 초승달 모양의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죠. 그것은 아내 지원이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위치, 똑같은 모양의 점이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강태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그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었나?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실수를 많이 해서. 소희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피하려 했어요. 하지만 강태준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말해주게. 정말 괜찮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만
소희는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휴게실을 나갔습니다. 강태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가 걸어가는 모습조차 지원이와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긴장했을 때 왼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버릇까지. 그것은 지원이가 자주 하던 행동이었죠. 회장님, 박도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 직원, 박소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 주게. 강태준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박도영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 꼭대기층에 있는 회장실로 돌아온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과거의 기억으로 가득 찼죠. 27년 전 아내 지원은 2살배기 딸 유진이를 데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편지 한 장만을 남긴 채로요. 미안해요. 더는 못 견디겠어요. 유진이를 위해서라도 떠나야겠어요. 우리를 찾지 마세요. 그 편지를 발견했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강태준은 전국을 뒤지며 아내와 딸을 찾아 헤맸지만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그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강태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시 그의 어머니 오영숙 여사는 며느리 지원을 극도로 싫어했어요. 특히 손녀가 딸이라는 이유로 대놓고 무시했죠. 아들을 못 낳는 며느리가 무슨 소용이야. 어머니의 독설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사업에만 몰두하던 강태준은 그런 가정사에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었지만 박소희를 보는 순간 그 모든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어요. 혹시 그녀가 자신의 딸일 수도 있다는 희망이 마음 한구석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차 한 잔 드시겠습니까? 비서실장이 들어와 물었지만 강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그의 머릿속엔 오직 박소희의 얼굴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 어린 눈동자, 지원이와 너무나 닮은 그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죠.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박소희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는 곧바로 박도영을 불렀습니다. 박 비서, 어제 부탁한 그 직원 조사는 어떻게 됐나? 박도영이 서류를 펼치며 보고하기 시작했어요. 박소혜 씨는 올해 29살입니다. 그런데 회장님, 박도영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박소희의 본명은 강유진이었습니다. 뭐라고? 강태준의 눈이 커졌어요. 강유진. 그것은 27년 전 잃어버린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한지원이었고 3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 혼자 살고 있다네요. 강태준은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지원이가 죽었다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7년 동안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란 희망을 품고 살았는데 이제 그 희망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더 조사해봤는데 박소혜 씨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특히 뭔가? 호텔에서 일하면서 동료들에게 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객실부 팀장 최미경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강태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최미경. 그게 누구지? 아, 부회장님의 조카 딸입니다. 재벌가 먼 친척이라고 자처하며 직원들 위에 군림하고 있죠. 바로 그때 비서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잠시 후 박도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회장님, 지금 직원 식당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박소혜 씨가. 강태준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자! 두 사람이 급히 식당으로 내려갔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식당 한가운데서
최미경이 박소희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어요. 이 더러운 것. 내가 감히 내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어? 최미경이 소리쳤습니다. 주변에선 그녀의 패거리들이 비웃고 있었죠. 내 주제를 알아야지. 고아 출신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일해? 최미경은 박소희의 얼굴에 자신이 마시던 커피를 끼얹었습니다. 뜨거운 커피에 박소희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만! 강태준의 우렁찬 목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죠. 회장님? 최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뻔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 회장님. 제가 직원 교육을 좀 하고 있었어요. 이 애가 너무 버릇이 없어서. 닥쳐! 강태준의 일갈에 최미경이 움찔했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가 박소희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녀의 얼굴은 커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에선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괜찮은가? 강태준이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박소희의 목걸이에 머물렀어요. 별 모양의 낡은 펜던트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27년 전 딸 유진이의 두 번째 생일에 선물했던 목걸이였습니다. 강태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목걸이. 어디서 났나? 박소희가 놀란 듯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강태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최미경! 그가 날카롭게 불렀습니다. 최미경이 거만한 표정으로 다가왔죠. 네, 회장님? 넌 지금부터 해고다. 뭐라고요? 최미경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부회장님의 조카예요. 이 호텔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후계자! 강태준이 비웃었습니다. 내 딸이 있는데 무슨 후계자? 식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강태준과 박소희에게 쏠렸죠. 딸이요? 최미경이 더듬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27년 동안 찾아 헤맸던 내 딸, 강유진이다. 강태준은 박소희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박소희는 충격에 눈을 크게 떴어요. 저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어머니는 아버지가 우릴 버렸다고. 아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강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7년 전, 내 어머니가 널 데리고 떠났을 때, 난 미칠 것 같았다. 전국을 뒤지고 탐정도 고용했지만 박소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우릴 버렸다고. 그때 최미경이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거짓말도 그럴듯하게 하시네요. 이런 천한 것이 어떻게 회장님 딸이? 닥치지 못해! 강태준이 호통쳤습니다. 경비! 이 여자를 당장 끌어내! 경비원들이 달려와 최미경을 붙잡았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저는 이 호텔에. 넌 아무것도 아니다! 강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소희를 돌아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유진아, 우리 천천히 얘기하자. 내가 모든 걸 설명해 줄게. 박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 아직 믿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내 어머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난 단 한 번도 너희를 포기한 적이 없어. 강태준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린 유진이가 별 모양 목걸이를 하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이걸 봐. 내가 2살 때 찍은 사진이야. 그 목걸이 내가 선물한 거다. 박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기의 목걸이는 자신이 지금 차고 있는 것과 똑같았어요. 이게 정말 저예요? 그래. 넌 내 딸, 강유진이야. 식당에 있던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박소희가 진짜 회장님 딸이었어? 와, 그동안 그렇게 괴롭히고. 최미경과 그녀의 패거리들은 이미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그들이 무릎을 꿇었지만 강태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몰랐다고? 설령 내 딸이 아니었다 해도 동료 직원을 이렇게 괴롭히는 게 정당한가? 강태준은 박도영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들 전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그리고 최미경은 형사 고발도 검토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소희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강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왜 어머니는 그런 거짓말을? 그건 나도 알고 싶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야. 강태준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진아,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아빠가 지켜줄게. 그날 저녁 강태준은 박소희를 회장실로 초대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박소희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회장님의 딸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박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태준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어요. 이걸 봐라. 내가 27년 동안 너희를 찾기 위해 모았던 자료들이야. 파일을 펼치자 수많은 문서들이 쏟아졌습니다. 사설탐정 고용서, 실종신고서, 전국경찰서에 보낸 협조 요청서들, 그리고 어린 유진이의 사진이 가득한 앨범까지. 이게 다 절 찾으시려고? 박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문득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잠깐만요. 그럼 어머니는 왜? 바로 그 순간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부인이 들어왔어요. 강태준의 어머니 오영숙 여사였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강태준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오영숙 여사는 박소희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갑자기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유진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내가 맞구나. 내 손녀 유진이. 할머니. 세요. 박소희가 당황해하자 오영숙 여사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이 바닥에 엎드린 것이죠. 어머니, 무슨 짓이세요? 강태준이 급히 어머니를 일으키려 했지만 오영숙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고백할 게 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7년 전 내가 지원이를 쫓아냈다. 딸을 낳았다고. 우리 집안에 보탬이 안 된다고. 뭐라고요? 강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느 날 지원이가 유진이를 안고 울면서 나한테 왔어. 어머님, 제발 저희를 받아주세요. 저희도 가족이잖아요. 하고 애원했지. 하지만 난 오영숙 여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애한테 소리쳤어. 내가 아들을 낳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다. 당장 나가.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마라. 어머니가 어떻게? 강태준이 비통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야. 지원이가 떠난 후 내가 거짓말을 했다. 내게 지원이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도망갔다고. 뭐라고요? 강태준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내가 그리 열심히 찾지 않았던 거야. 하지만 내가 계속 찾자. 내가 또 거짓말을 했지. 지원이가 연락 왔는데 절대 찾지 말라고 했다고. 박소희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저희를 버린 게 아니라 아니다. 내가 너희를 쫓아낸 거야. 그리고 지원이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았겠지. 오영숙 여사는 박소희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미안하다. 유진아, 할미가 다 망쳤어. 내 어머니한테도
너한테도 용서받을 자격도 없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소희가 할머니를 일으켜 세운 것이죠. 할머니, 일어나세요. 유진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박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면 아무도 미워하지 말라고, 모두가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강태준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지원이가 그런 말을? 네, 어머니는 끝까지 아버지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도. 박소희가 오영숙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할머니가 손녀를 예뻐할 날이 올 거라고 하셨어요. 오영숙 여사는 흐느끼며 박소희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강태준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27년 만에 밝혀진 진실은 너무나 가슴 아팠지만 이제야 모든 오해가 풀린 것입니다. 그때 박도영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급한 보고가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최미경 씨 쪽에서 언론에 제보를 했습니다. 회장님이 갑자기 나타난 여직원을 딸이라고 주장하며 특혜를 준다고요. 강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박소일 씨가 사기꾼이고 회장님이 노망이 드셨다는 루머도 퍼뜨리고 있습니다. 감히! 강태준이 화를 냈지만 박소희가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결하고 싶어요. 유진아? 27년 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배운 게 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요. 박소희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DNA 검사를 공개적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기자회견도요. 강태준은 딸의 성숙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언론에 관심이 쏠릴 텐데. 괜찮아요. 더 이상 숨지 않을래요. 전 당당하게 아버지의 딸로 살고 싶어요. 그때 오영숙 여사가 나섰습니다. 나도 함께하겠다. 내가 저지른 잘못을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싶구나. 어머니, 이제라도 바로잡아야지. 유진이를 위해서라도. 다음 날 호텔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오늘 이 자리는 27년 전 헤어진 제 딸을 찾은 것을 공식 발표하기 위함입니다. 강태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박소희, 아니 강유진은 DNA 검사 결과 99.99% 확률로 제 친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어머니께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오영숙 여사가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27년 전 제가 며느리와 손녀를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죠.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재벌가의 숨겨진 비밀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죠. 유진아, 그리고 하늘에 있을 지원아, 진심으로 사과한다. 오영숙 여사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서 박소희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전 이제 아버지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박소희로 살았던 29년의 삶도 소중합니다. 앞으로는 강유진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모습에 기자들도 감동했습니다. 최미경과 그녀의 패거리들은 이미 해고되었고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한 상태였죠. 그들의 음모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강태준은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자랑스럽다. 유진아. 아버지도요. 27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부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죠. 사달락 클라이맥스 및 통쾌한 반격 복수 800어즈. 기자회견 다음 날 호텔 그룹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최미경의 아버지이자 부회장인 강진수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죠. 형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나타난 여직원을 후계자로 삼겠다니요? 강진수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진수야, 유진이는 내 친딸이다. DNA 검사 결과도 나왔잖아.
그래도 27년간 길거리에서 자란 아이가 어떻게 이 거대 그룹을 경영합니까? 다른 이사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부회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후계자 지명은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소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강유진이라는 이름을 되찾았죠. 제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유진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3개월간 경영 수습 후 실적으로 평가받겠습니다. 뭐라고? 강진수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저는 지난 5년간 이 호텔에서 말단부터 일했습니다. 청소부터 시작해서 프런트, 레스토랑, 객실 관리까지 경영진보다 현장을 더 잘 압니다. 유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전 서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가난해서 장학금으로 다녔죠. 이사들이 놀랐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불가능합니다. 강진수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미경이가 후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최미경 씨요? 유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횡령, 배임, 이 자료들 보시겠습니까? 유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5년간 제가 모은 증거들입니다. 최미경 씨는 회사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명품을 사들였죠? 총액이 15억이 넘습니다. 이런 거짓말이다. CCTV와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이 다 있습니다. 이사님들도 확인해 보시죠. 이사들이 서류를 검토하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건 정말 횡령 아닌가? 15억이라니. 강진수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강진수 부회장님. 유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회장님도 비자금 조성하셨죠? 380억 원. 이미 검찰에 제보했습니다. 뭐라고?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검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강진수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체포합니다. 이건 모함이다. 형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지만 강태준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한데 어떻게 도와주겠나. 자업자득이다. 강진수가 연행되자 이사들은 유진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강유진 씨가 이런 능력이 있었다니. 5년간 밑바닥에서 일하며 회사를 지켜봤군요. 유진이 이사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특혜를 원하지 않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하겠습니다. 3개월 후 주주총회에서 저를 평가해 주십시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기회를 드리죠. 회의가 끝난 후 강태준이 딸에게 다가왔습니다. 유진아,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데 어떻게 그 자료들을... 아버지, 전 5년간 최미경과 그 패거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었죠.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정의는 늦어질 수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날 오후 유진은 전 직원 앞에서 취임사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직원이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일했고 부당한 대우도 받았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직원들이 주목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호텔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을 것입니다. 실력으로 평가받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미경 전 팀장과 그 일당들. 유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해고되었고 형사 고발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얼마 후 최미경 일당은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들은 수년간 직장 내 괴롭힘과 횡령을 일삼았습니다. 검사의 기소장 낭독이 이어졌죠. 최미경, 징역 3년, 김민지, 징역 2년. 판결이 내려지자 최미경이 절규했습니다. 안 돼! 난 재벌가 혈통이라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한편 유진은 취임 후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직원 복지를 개선하고 고객 서비스를 혁신했죠. 특히 스토리가 있는 호텔이라는 컨셉으로 각 객실마다 테마를 만들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3개월 후 주주총회에서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 35% 증가, 순이익 50% 증가. 주주들이 감탄했습니다. 놀랍군요. 이런 성과는 처음입니다. 유진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직원 여러분 덕분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직원들이 환호했고 주주들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후계자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유진 대표이사 선임에 찬성하시는 분? 만장일치였습니다. 강태준이 딸에게 다가가 포옹했습니다. 자랑스럽다 유진아. 아버지, 이제 시작입니다. 그때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과거 유진을 도와준 청소부 아주머니였죠. 유진아, 아니 대표님. 정말 축하해요. 김 여사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유진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김 여사님이 청소부 팀장님이세요. 연봉도 2배로 올려드릴게요. 어머나. 이처럼 유진은 자신을 도와준 이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재벌가의 신데렐라라고 대서특필했죠. 27년 만에 아버지 품으로. 하지만 특혜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아. 최미경 일당 구속. 정의는 승리한다. 어느 날 유진은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아버지 찾았어요. 그리고 정의도 실현했고요. 강태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원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유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묘지를 나서며 유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장이 된 건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예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노력하면 인정받는 그런 회사요. 강태준이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넌 정말 내 어머니를 닮았구나. 부녀는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해는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앞날은 이제 막 밝아오고 있었죠. 1년이 흐른 후 해운대 플래티넘 호텔은 국내 최고의 호텔로 거듭났습니다. 강유진 대표의 혁신적인 경영으로 직원 만족도는 98%를 기록했고 고객들은 가장 가고 싶은 호텔 1위로 꼽았죠. 어느 봄날 아침 유진은 호텔 옥상 정원에서 직원들과 조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호텔이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직원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이 모든 건 여러분 덕분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요. 유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죠. 행사가 끝난 후 강태준이 딸에게 다가왔습니다. 유진아, 너무 자랑스럽구나. 아버지, 저도 이제야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함께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지원이가 너를 정말 잘 키웠어. 그때 박도영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오늘 오후에 나눔재단 창립식이 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회사 수익의 일부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던 것이죠. 한지원 나눔재단. 어머니 이름을 딴 거죠? 네, 아버지. 어머니처럼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을 돕고 싶어요. 강태준은 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오후에 열린 재단 창립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특별히 초대된 손님들도 있었죠. 과거 유진을 도와줬던 호텔 직원들이었습니다. 김 여사님 오셨네요. 유진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제 환경미화 팀장이 된 김 여사는 환하게 웃었죠. 대표님 덕분에 저희 팀 모두가 행복해요. 유진은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27년 전 어머니는 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하셨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으로 키워주셨죠. 이 재단은 그런 어머니들을 위한 것입니다. 청중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그때 휠체어를 탄 오영숙 여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85세가 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며느리와 손녀를 내쫓은 지 28년이 됐습니다. 그 죄책감에 평생을 살았죠. 하지만 유진이가 저를 용서해 줬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혈연만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듭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행사가 끝난 후 유진은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호텔 직원들까지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유진이 묘비에 꽃을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미움보다는 사랑을, 복수보다는 용서를 선택하면서요. 강태준도 아내의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원아,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호텔 최상층 레스토랑에서였죠. 건배,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 이제 건강하셔야 해요. 증손주도 봐야죠. 유진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증손주가 태어나면 내가 제대로 사랑해줘야지. 오영숙 여사의 눈에도 따스함이 가득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유진은 야경이 보이는 창가에 섰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아버지, 가끔은 이 모든 게 꿈 같아요. 현실이야, 유진아. 내가 만든 현실.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만든 거죠. 해운대의 밤바다가 별빛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5년 후 강유진은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CEO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경영 철학은 많은 기업들의 롤모델이 되었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기업도 성장합니다.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유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겪은 아픔이 있었기에 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상처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녀의 곁엔 든든한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건강한 아버지, 사랑스러운 할머니, 그리고 2년 전 결혼한 남편과 갓 태어난 딸까지. 엄마, 우리 아기 이름 뭐로 할까요? 유진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지원이는 어떠니? 내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좋아요. 한지원. 새로운 지원이가 태어났네요. 가족들은 모두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지원 나눔재단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대표님, 올해도 500명의 한부모 가정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유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디선가 어머니가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죠.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을, 용서하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산증인이 된 것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해운대 바다는 여전히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유진의 미래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27년 만에 재회한 아버지와 딸의 감동적인 이야기였는데요. 혹시 주변에 이런 사연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오해로 인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가족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특히 이번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할머니가 용서를 구하는 장면에서 많이 울었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